안녕하십니까, K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자기 차를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런 차를 갖고 있는데 한번 궁금하면 와서 한번 보겠냐 그러셔가지고 당연히 제가 본다 했죠. 관심 있는 차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회사를 알려드리면 차는 리비안입니다. 100%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죠. 현재 트럭과 SUV 두 대가 나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트럭은 R1T, SUV는 R1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길에서 R1T는 좀 자주 보여요. 근데 R1S는 사실 한 번 정도 봤나? R1T보다는 확실히 이 보이는 숫자는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관심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리비안 R1S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고 있죠. 좀 이따 만나요, 여러분. 야, 여러분, 차를 만났습니다. 일단 멋지네요. 심지어 이 차는 R1S에 모터 4개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터 4개 835마력 835마력 맞죠? 제로백이 3초. 이것도 맞죠? 네. 지금 저 뒤에 차주분이 계신데 나오기 좀 민망하시다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그래도 또 여쭤볼 건 여쭤봐야 되니까 출연은 안 하시더라도 제가 궁금한 거는 또 바로 여쭤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차가 딱 옆에서 일단 보는 느낌은 영상이나 사진에서 본 것보다 높진 않아요. 그런데 되게 길어 보이고요. 휠 베이스가 엄청 깁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터가 4개 들어갔어요. 그 보쉬 모터죠. 네, 아시죠? 보쉬. 자동차 정말 많은 부품을 관장하는, 한때는 또 커먼레일의 선구자였던, 디젤 커먼레일의 선구자였던, 선구자란 표현이 좀 웃긴다. 이 리비안이 고객한테 딜리버리 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요즘도. 근데 그게 그 보쉬에서 수급하는 그 모터랑 그 모터를 관장하는 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주문하신 지 3년이 됐대요. 3년 만에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리비안이라는 게 나온다 했을 때 그때 주문하신 거라서 받으실 수 있었고, 아직도 보쉬가 들어간 모터가 달린, 그러니까 모터가 4개 들어간 차를 받으시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자체 개발한 모터가 또 있죠. 엔듀어 모터라고. 그 모터를 선택하면 조금은 빨리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출력이 많이 줄죠. 근데 출력이 주는 대신 또 주행거리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색깔 진짜 이뻐요. 이거 혹시 컬러 네임이 뭐예요? 자, 키를 주셨는데 이 모양입니다. 되게 귀엽죠? 제가 이걸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2번. 다시. 제가 지금 잘못 눌렀나? 한 번만 해봐 주세요. 트렁크만. 빨리 눌러야 되는구나.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혹시 닫히는 것도 되나요? 네. 이거를 저는 천천히 눌렀더니, 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액추에이터만 달려있군요. 지금 안에 유모차 있는 거 보이시죠? 공간이 이 정도로 되게 넓어요. 그리고 얘는 7인승입니다. 모든 R1S가 다 7인승으로 나오는 거 맞죠? 네네. 트렁크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R1T하고 제일 다른 부분이니까, 여기 보면은 이것도 그냥 액추에이터로 달린 접이식 버튼인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다시 이건 내려가는 것만 되고, 전원 공급 장치가 있군요. 1500W 맥스면 웬만한 오프로딩이나 어디 캠핑 갔을 때 전기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보입니다. 차들이 보통 400W를 주로 쓰거든요. 그런데 1600W를 넣은 것은 좀 더 고출력 전기 전원 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PSI라고 적혀 있죠. 보안이 이거는 에어 컴프레서가 들어간 거네요. 타이어 공기 주입이 가능한 정도의 그 압력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렁크 쪽만 보면 캠핑에 상당히 최적화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프로딩 가서 사실 타이어에 공기 빼고 공기 넣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기 빼고 오프로딩 들어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공기 다시 넣으려면 그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컴프레서를 그때 사용하는데 그게 또 소리도 크고 되게 오래 걸려요. 저런 게 있으면 시간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걸려요? 안 해보셨나요? 아직. 네, 아직 안 써보셨답니다. 네, 그것도 수납 공간, 폴스테이드하고 이거는 충전선인가 보죠? 에어 컴프레서 와이어예요? 네네네. 뒤에 시트는 수동 조절로 되고요.
야, 리비안 배지가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네. 여기 보니까 슬라이딩도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딱 납니다. 듀얼 썬루프인데 얘도 좀 덥겠다. 그죠? 루프렉은 옵션이에요? 아니면 기본 사양이에요? 옵션으로. 아, 옵션으로. 전 이렇게 볼단 게 좋거든요. 딱딱 각진 게. 너무 멋있다. 일단 그럼 전기포트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 있나 봐요. 아, 이거 재밌네. 타이어는 피렐리예요? 네. 피렐리네. 앞에는 2765에 20인치. 앞뒤 사이즈가 똑같을 것 같죠? 네, 2765에 20인치. LT 타이어입니다. 저 LT는 라이트 트럭이란 뜻이고요. 보통 오프로딩 타이어에 많이 사용이 되죠. 모터 2개 들어간 거하고 외장의 차이는 없어요. 네, 외장의 차이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앞을 한번 열어볼게요. 앞에도 자동이네요. 그럼 자동이면 다시 한번 해봐야죠. 야. 이렇게 한번 빵 열리고, 이게 2단계군요, 이거는. 뒤하고 다르게. 이 앞에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이게 충전선인가 보다. 네네. 야, 얘, 물 빠지는 드레인 호스 있고, 정말 얘는 오프로딩하고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네요. 다시 누르면, 아니 보통은 이게 키에 있어도 그냥 딱 열리고만 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위로 올려주진 않으니까. 혹시 리비안 주식 같은 거 사실까요? 잘 모릅니다, 주식은. 저도 그래요. 이 매트도 원래 다 주는 매트인가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차 높인 거 아니잖아요. 제 느낌에는 이 높이가요, 랭글러 루비콘의 한 2인치 높인 차, 그 정도 높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로 하는데 제가 레인지를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듀얼 그쵸. 모터를 항상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에코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모터를 두 개만, 예. 두 개만. 앞에 2개만 쓰고 뒤에를. 전륜구동으로만 가는 네. 거예요? 야, 그거 괜찮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주행거리가 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요? 한 몇 정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게 275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에코 모드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네. 보통 다닐 수 있는 이제 어포즈로 다니면은 네. 275에서 바뀌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한 10, 20 그러니까 10% 조금 더 네, 20, 내려가는 거네요? 20km 정도. 충전하면 몇 킬로 간다고 스펙으로 돼 있죠? 46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0 킬로. 많이 안 키로. 네. 이 정도 퍼포먼스에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엔 탑일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오프로드 모드를 누르면 올라간다. 차가 이제 올라가는. 야, 이 올라가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 얘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라운드 클리어런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셀레이터만 얘가 해주는 거죠.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조절하고. 네네. 아, 그다음에 드리프트 모드. 얘는 앞에 모터를 죽이나요? 뒤에만 켜지고? 아직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지금 이 안에 보면 글씨체나 이런 게 테슬라 거랑 또 비스무리하기도 해요, 느낌이. 그죠? 이런 표현하는 것들이. 네. 탔을 때 스위치나 어떤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의 느낌이요, 링컨 차 같아요. 링컨, 네. 그러니까 포드 계열의 느낌이 나요. 이제 리비안 트럭에서 네. 이제 그 키친용품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획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좀 특이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 주문을 그냥 넣어봤거든요. 그때 같은 시기에 사이버 트럭도 넣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들이 나오는구나 미리 해놓고서 빨리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예. 그러니까 키친 같은 트럭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SUV로 계약을 하셨네요.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처음 타보는 거잖아요. 이 835마력이 되는 차를. 그래서 확실히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상상은 안 가요. 800마력, 1000마력 이런 차가 달리는 건 봤는데 네. 제가 운전해 본 경험이, 저도 제가 최고 많이 한 게 790, 그러니까 800마력이 좀 안 되는 차였는데 그 차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차 장점이 리젠이 굉장히 좋아서 네. 브레이크를 테슬라도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리젠이 굉장히 좋아서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아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네, 더 안정적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제너레이션 하는, 네, 그게 조절이 돼요? 네, 조절 테슬라처럼 가능해요. 테슬라 요즘 안 되는 거 아세요? 지금 요즘 테슬라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무조건 테슬라 하나예요. 그냥 풀 리젠. 네, 저쪽에서 액셀레이션 한번. 네. 야, 살짝 기대되는데, 이거. 긴장되고. 네, 우선은 지금 이게 제가 나눌 수 있다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 스피드로 제가 액셀레이션을 밟을 거고 그 다음번에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1, 2, 3. 지포스. 네. 오. 네. 야, 이게 노말인 거죠? 이게 노말입니다. 야, 머리도 피스톨이네. 오. 야. 오, 숨쉬기 힘들어. 네. 와. 이야. 야, 장난 아닌데? 네. 아니, 헤드레스트가 날 때렸어. 이야, 이 느낌이군요, 이게. 쏠려. 지금까지 쏠리는 것 같아. 얘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려면 2번 하나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벌써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우와, 묵직해. 이야. 아니, 아까 옆에 앉았을 때는 되게 가볍게 운전하셔서, 네. 야, 저렇게 가볍다고? 막 이랬는데 아니네. 지금 리제너레이션이 스탠다드예요. 네. 악셀 밟다가 악셀을 확 놓으면 심하게 걸리는데? 이거는 새로운 또 느낌입니다. 최대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 네. 큰 차이는 없어요. 맞아요. 그죠? 네. 두 가지 모드인 거죠. 네네. 지금 이 승차감이나 이 느끼는 거는 내비게이터하고 레인지로버 풀사이즈 레인지로버 있잖아요. 네. 그거 두 가지 느낌이 다 겹쳐 있어요. 차 크기는 오히려 내비게이터의 느낌인데 서스펜션에서 나는 그 소리나 네. 차의 반응은 레인지로버예요. 이 차 타고 어디 가보셨어요? 놀러? 아직은 못 가봤어요. 동네만 아직까지는. 동네만? 네. 2주에 2,000이면 많이 다니신 건데? 한 달이면 4,000이잖아요. 1년이 5만이고. 얘기 못 하실 거 같아요. 이게 좀 아쉬운 게 테슬라처럼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대신 애플 카플레이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체에서 아직 그냥 이거 다 구글 맵을 똑같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안드로이드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아직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구글맵 연동해서 쓰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건 내피셜로. 얘 지금 쿨링 시트 있는데요? 네. 되게 시원하다. 네. 쿨링 시트 시원한 차 얼마 없는 거 아시죠? 야, 얘는 포드네. 풍절음이 나긴 하네요. 네. 그죠? 이 정도는 뭐 지금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예요. 야, 승차감 좋다, 진짜. 네. 이제 오히려 고속도로 오니까 차의 무게감보다는 되게 민첩해졌는데? 고속도로에서만 오토파일럿을 쓸 수 있게 네. 여기에 화살 표시가 나와요. 한 번 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네. 네. 2번 하시면은 이제 오토파일럿. 네. 근데 아직은 레벨 2까지. 소프트웨어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쪽이 훨씬 가깝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 링컨에 가깝고, 차의 주행 느낌은 정말 여러 주행 느낌이 나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얘 리비안의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촬영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테슬라 주인이 이 차 주인 붙잡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어요. 궁금한 게 많나 봐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 차는 운전자를 위한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가 많이 탑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 카플레이나 애ን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테슬라 같은 데서 이렇게 제공하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나 아니면 뭐 제3자 서비스도 아직 시작 전이에요. 근데 곧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그런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기다리면 다 뭐 언제나 어느 순간부터 이제 되는 거죠. 차에 대한 성능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차가 묵직하면서
이 차가 주는 승차감도 되게 고급스럽고 차가 뭐 출렁출렁거리거나 이런 느낌도 없고요. 나름대로 에어 서스펜션의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영민하게 잘 되고, 노면을 입고 대처하는 것도 제가 짧은 시간만 타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언급하는 거는 제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거고, 일단 짧게 느꼈을 때는 아주 민첩한 이런 동작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일반 속도에서 일반 길을 대응하는 거는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내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운전하는 기준으로 1열 시트를 많이 뒤로 밀면 뒤에 2열 시트가 약간 앞뒤로 좁은 느낌은 있지만 폭은 상당히 넓고 3명이 타도 충분히 편안한 이런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시야도 시원하고, 그리고 스타일도 볼드하면서 깔끔하고 좋잖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눈으로 보는 이 차의 느낌, 그리고 탔을 때 느낌이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묵직하고 그렇다. 그리고 운전 자체가 편합니다. 원페달 운전을 할 때 생기는 그 리제너레이션 할 때 느낌, 이런 거는 사실 모든 전기차가 갖고 있는 숙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2단계 조절이 되는데 둘 다 기본적으로 강하게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차를 운전할 때 살짝 적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금방 적응해요. 그리고 충분히 이 차만의 어떤 앞으로의 아이덴티티가, 소프트웨어가 더 적용이 되고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더 들어오면 더 확실히 자리 잡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만족감이 높을 것 같고, 차주도 상당히 이 차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잠깐 타본 저도 이 차 되게 좋아요. 처음에 이걸 계약할 수 있을 때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가격 알아보고 이 차가 어떤지 알아본 기억이 있어요. 그게 벌써 몇 년이 흘렀죠.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과 여건 때문에 그냥 안 해버렸던, 근데 이걸 살 걸 그랬어. 아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리비안 이 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진짜 차주분을 모시고 이 차주와 함께하는 어떤 리뷰의 시간, 아니면 이 차를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차주분을 직접 모시는 걸로 해볼게요.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워낙 출연이 쑥스러우셔서 얼굴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살짝 변조하고 하지만 그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야, 아직까지 테슬라 주인은 궁금한 게 많나 보네요. 자, 앞으로 리비안이라는 차가 어떻게 발전이 돼가고 또 새로 어떤 차가 나오고 차에 열정과 정성을 쏟아부을지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차가 한국에 들어가기 위한 상표 등록까지는 다 마쳤다고 하니까 한국에 언제 출시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에 출시하게 될지, 또 어떤 스펙으로 출시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여러 종류로 다 출시됐으면 좋겠어요. 이왕 출시하는 거 뭐는 안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되게 아쉬워요. 짧게 이 차를 보고 보낸다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차주인하고 더 친해져서 또 차를 보러 한번 와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